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로 된 이상 부역화를 하기 위한, 다시 말해 대기업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리고 또 벤처 창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해 나가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그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정책이나 기획이나 이런 능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KDI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치면은 중소기업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원 확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유사 연구기관 대비 1인당 정부 지원액이 71%, 또 평균 인원은 38%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금 연구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여러 활동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모두 말씀의 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활용 또 정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역할까지도 중소기업 연구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항상 이쪽을 벤처 쪽을 많이 고민하시고 알려주시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벤처를 하기 위해서 벤처를 다시 한번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 그런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국은 벤처 쪽을 제가 좀 더 물어볼 텐데, 질의할 텐데, 벤처 특히 또 혁신 창업 이런 거를 봤을 때 제일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은 창업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하려는데 그동안 우리가 안전적 창업을 추구하고 기회 추구형 창업 비중이 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학력의 우수 인력들이 창업 대신에 안정적인 직업을 좀 추구하는 상태라 우리가 이런 창업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아주 열심히 제가 활동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7.8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하나의 측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금융 관행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창업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대보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이게 투자 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 젊은이들이 7.8개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맞으신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정책 자금이 한 40%에서 한 50% 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정부 측면에서의 벤처 자금을 투입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예를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90% 넘게 지금 민간 자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에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주로 기관 투자들 위주로 했다. 그리고 일부 개인 투자 가능하더라도 사모펀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고액 자산가 위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정도 비율을 다시 봤을 때 기관 등이 대자본 투자가 일어나는 비중이 98.6%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의 투자 비중이 1.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책 자금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고, 또 투자 활성화에 대한 게 붐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가치지향적 투자를 하게 하고, 또 투자에 대한 위험 분산도 하고, 또 결국은 벤처가 성공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관이나 또 대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기술 창업보다는 모델 창업, 공유형 경제로 바뀜에 따라서 기술 창업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분석해놓고 그것들에 따른 창업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에 대한 말씀도 그전에 드린 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좋은 말씀 제가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부동산 투자가 과다하게 된 반면에 지금 우리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벤처 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봤을 때 처음에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민간에 넘기고 빠져나온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새로운 정부의 가장 핵심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로 임명된 걸 오늘 성실하게 인사청문회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증여 과정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증여받으신 총 금액이 37억 5,216만 원을 증여받으셔서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억 1,579만 원을 세금으로 증여세로 납부하신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비교되는 게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사실상 삼성을 승계받을 때 낸 금액이 1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비상장 주식을 그 평가액을 사실은 조작한 거죠. 그래서 60억을 해서 실제는 4조 원이 넘는 가치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16억 낸 거하고는 상당한 비교가 되는 거죠. 후보자께서는 일관되게 그 19대 국회에서 증여상속세를 높이자, 그다음에 격세증여에 대해 율도 좀 높이자라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공정한 그 성장을 위해서는 이 부의 그 너무 큰 부가 대물림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위축시키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해친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우리 부자들의 부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사회의 이 간접 자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걸 다시 후세가 가져간다,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최근에 그 정의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즉 개인의 부라는 것도 순전하게 개인의 공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거죠. 당시 기재위에서 이게 법안 통과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법심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화와 기술 진보에 의해서 이 부가 몰리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세제상에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논쟁 과정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국민 정서상 중학생이 되는 미성년자에게 8억 원 가까운 게 증여가 이루어진 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국민적 우려는 있을 수, 저는 이해는 되지만 현재 현행 법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법에 따른, 더군다나 지금 후보자가 하신 방법은 세금 전략 가이드라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그 가이드에 거의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낸 세금인데 그 법과 제도를 따랐는데 국민 정세에 맞지 않으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러한 그 법 제도를 개선을 지금 막아왔던 게 문제죠.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관련돼서 좀 상속 증여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격세 증여에 대해서 상당한 일정 정도 제한을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번에 대부분의 언론과 야당에서도 이 부의 상속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해 주시고 이게 또다시 시장 경제를 위축하거나 사인의 재산권을 위축했거나 또는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금 매우 중소기업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중소상인 여러 연합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한 3개 단체에서 의리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포함해서. 후보자께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하고 상생협력 문제인데, 이 상생협력과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정책적 방안이나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벤처를 살려야 되는데, 이 하나의 지금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M&A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외 기업은 M&A를 하는데 국내 기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손쉽게 기술 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M&A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술 탈취를 반드시 막아야지만 우리 경제 생태계가, 벤처 생태계가 제대로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 탈취 문제만은 제가 막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기술 임치 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성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기업과 기술과 관련해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벤처기업부에 기술 임치 제도를 이용해서 기술을 보관하도록, 그래서 사전에 막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송에 간다고 할 때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대변인이 되어서 저희의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대항권을 행사할 생각입니다.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도 고려하시고 계신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주로 기관 투자들 위주로 했다. 그리고 일부 개인 투자 가능하더라도 사모펀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고액 자산가 위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정도 비율을 다시 봤을 때 기관 등이 대자본 투자가 일어나는 비중이 98.6%고, 그다음에 그 개인 투자조합의 투자 비중이 1.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책 자금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고 또 투자 활성화에 대한 게 붐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가치지향적 투자를 하게 하고, 또 투자에 대한 위험 분산도 하고, 또 결국은 벤처가 성공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관이나 또 대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기술 창업보다는 모델 창업, 공유형 경제로 바뀜에 따라서 기술 창업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분석해놓고 그것들에 따른 창업 기업부가 여러 활동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모두 말씀의 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활용 또 정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역할까지도 중소기업연구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항상 이쪽을, 벤처 쪽을 많이 고민하시고 알려주시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벤처를 하기 위해서, 벤처를 다시 한번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국은 벤처 쪽을 제가 좀 더 물어볼 텐데, 질의할 텐데, 벤처 특히 또 혁신 창업 이런 거를 봤을 때 제일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은 창업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하려는데 그동안 우리가 안전적 창업을 추구하고 기회 추구형 창업 비중이 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학력의 우수 인력들이 창업 대신에 안정적인 직업을 좀 추구하는 상태라, 우리가 이런 창업붐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로 된 이상 부역화를 하기 위한, 다시 말해 대기업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리고 또 벤처 창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해 나가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그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정책이나 기획이나 이런 능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KDI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치면은 중소기업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원 확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유사 연구기관 대비 1인당 정부 지원액이 71%, 또 평균 인원은 38%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금 연구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결국은 중소벤처 개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아주 열심히 제가 활동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7.8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금융 관행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창업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대보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이게 투자 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 젊은이들이 7.8개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맞으신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정책 자금이 한 40%에서 한 50% 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정부 측면에서의 벤처 자금을 투입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예를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90% 넘게 지금 민간 자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에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에 대한 말씀도 그전에 드린 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제가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부동산 투자가 과다하게 된 반면에 지금 우리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벤처 투자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봤을 때 처음에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민간에 넘기고 빠져나온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새로운 정부의 가장 핵심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로 임명된 걸 오늘 성실하게 인사청문